안녕하세요. 별생각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에 나쁜 사기꾼 놈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속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런 거를 그냥 이런 일을 안 겪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라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요, 80대시고요. 포항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2000년, 이분이 이거를 산 거는 한 2000년경 근처에, 이제 좀 옛날, 그러니까 버스 터미널 근처라 그랬으니까 조금 옛날 구시가지였겠죠. 그 근처에 낡은 큰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월세나 단기 임대 이런 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한참 있다가 팔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게 포항에 한번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부동산이 거래가 거의 안 된대요,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 포항 쪽에도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각이 안 돼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차에 멀리서 어떤 온 사람이 부동산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매각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이제 집을 첫날도 보고 그 다음 날도 와서 보고 한 3번을 와서 보고 사겠다는 거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겠다는 사람이 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법인이 산다 개인이 산다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뭐 별로 몰랐고 일단 팔린다는 것만 행복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법무법인이 살 때 이제 계약서에 뭐를 썼냐면, 나는 이거를 전체로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일 거니까 지금 현재 반전세나 뭐 달세나 뭐 이렇게 임대 있는 거를 몽땅 다 내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계약서에 그렇게 다 써서 그럼 이제 석 달 안에 그 사람들 다 인턴 사람들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을 싹 비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중도금을 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금을 안 받은 게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려면 중도금을 받아야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중도금을 안 받으니까 계약금만 받는 상태에서 계약금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데 지금 이분은 다 내보냈고 굉장히 손실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너무 팔린다는 것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잔금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내보내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본인도 이사갈 집 다 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막 다 정리를 했는데, 잔금날 잔금을 안 주고요. 사람이 턱 오더니 뭐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것 같아서 이거 감정을 해달라고, 자기는 이제 감정해달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게 건물이 이게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자기가 잔금을 못 주겠다. 이거 3일 결과 나오면 3일 뒤에 보고서가 나오고 그때 이상이 없으면 잔금을 치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건물이 1.2도인가 뭐 기울어져서 나는 이거 계약을 못 하겠다. 네가 이거를 속였으니 배액배상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신들이 다 보고 샀고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건 아니고 20년 된 건물은 1도 이런 거는 기울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집을 해약을 해야 할 그렇게 중대한 사유는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이러면서 그쪽에서 배액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자. 우리가 이제 진짜 그게 몇 도가 기울어졌는지, 진짜 그걸로 안 되는 건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건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막 이제 한 거예요. 잔금 날짜 다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사이에 그 등기에 가압류가 딱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돈을 지급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 가압류가 2배로 이제 처음에 계약금이 3억이면 6억을 계약금을 좀 많이 줬대요. 중도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럼 3억을 내가 줬으니까 6억을 내놔라. 그렇게 하면서 6억만큼 이 집에 차압을 걸어본 거예요. 가압류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잘못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을 안 준 거를 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쪽에서 잘못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압류가 되니까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걸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막 급하게 알아봤는데 이제 그 정도 기울어진 거 가지고는 그런 중대 사유가 안 된다라고 이제 뭐 구청인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가압류가 됐으니까 이 가압류가 된 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매매를 다시 진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분한테. 그래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했대요. 그러면 그 소송이 또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그게 또 몇 개월, 한 6,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심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 승소를 했어요. 우리 잘못은 없다. 그쪽에서 잘못한 거니 이거 가압류가 그렇게 되면 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은 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 법무법인이 원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재산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3억을 주고 시간이 지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신다거나 노인분들이 아니면 갑자기 사망을 하시거나 이러면 그런 소송에 자식은 걸린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그냥 그게 그 사람들이 승소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집 자체가. 그럼 자식들은 손써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골을 돌면서 부모님들의 재산을 아주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법무법인이 지금 3개 이상의 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깃이 된 거죠. 나이 드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이런 가압류를 해도 지가 가압류를 한지도 모를 거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돈을 이 3억으로 이거 15억 뭐 18억짜리 이거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덤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심은 이겼는데 또 14일 이내에 이게 항소를 할지 안 할지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가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좀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좀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법무법인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법을 자기가 아는 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사기치는데 이렇게 이용해서 노인들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지금 나이 80, 90 돼서 무슨 뭐 법원 오고 가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나쁜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법인만 해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 그 시골에 자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식이 얘기하면 또 아니 뭐 얘네는 내가 내 자산을 노려서 또 이렇게 말하나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머님들이 조심을 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식한테 의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의논을 안 하시고 혼자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거 못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막 마음 아파하시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을 부모님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자식하고 의논을 하고 이건 대응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다 자산을 뺏기는 거다라고 알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우리 부모님도 별로 자식하고 돈 얘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식이 돈을 무슨 달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아닌데도 그래서 자산 얘기를 잘 못해요. 저도 조금 그동안 우리가 행동을 잘 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한번 그래도 보여주시면 부모님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요. 정말 이런 나쁜 사람들은 아니 가압류 풀어주는 걸로 되겠어요? 이거 목적이 사기였잖아요. 이 사람들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인을 이런 거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저도 법을 몰라서 진짜 답답하기만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